'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아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부자가 아닌 거지, 여태까지 안 했던 게 뭐가 있어서 아직 부자가 안 된 게 아니라는 얘기. 요거는 쪼끔 색다른, 쪼끔 신선한 도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직 부자가 안 되고 계속 부자가 안 될 때 그래서 고민이라면 그 사람이 뭔가 부자가 되기에 해야 될 걸 안 해서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이 부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사점은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열쇠가 될 만한 그걸 안 해서 쪽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The Millionaire Fast Lane, 부의 추월차선, 부자로 가는 추월차선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번역서 부의 추월차선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전에 충분히 읽어 봤지만 본 영상 제작을 위해서 충분히 더 깊이 있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냥 독서를 위해서 읽다가 녹화용 스터디를 위해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의 전부 다 밑줄을 쳐야 되는, 떠오르는 통찰들 이런 것들도 다 계속 메모를 해 나가면서 동영상에다가 이 인사이트, 통찰을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부의 추월차선 더 밀리어네어 패스트레인,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컨셉을 잡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물론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인도하면서 동기부여까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좋은 책이고 현재까지 컨셉으로 보면, 물론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리치 데드 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현재로선 이 두 책이 좀 다 출간 연도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바이블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리치 데드 푸어 데드도 써머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둘 다 컨셉은 비슷해요. 자기 사업 중심으로 하라. 지난 시간에도 대학 잘 가서 학점 잘 받고 직장 잘 잡아서 월급의 10%는 저축하고 증권에다 투자하고 신용카드는 꺾어버리고 뭐 쿠폰을 모아서 알뜰살뜰 살아라, 그러면 나이 60, 70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휠체어에 앉아서 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네 하고 가난하게 인생을 회고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보행도로 내지 서행차선으로 달리는 인생길 말고 저자는 백만장자로 가는 빠른 길, 추월차선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해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사업을 하고 좀 돈이 됐다 싶으면 매각을 해서 현금화해라. 또 꼬꾸라지면 그도저도 아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가자면 자기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이후로도 또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통계적으로도 자영업 생존율 뭐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3% 5% 맨날 이러는 상황이니까 모두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큰 부자를 꿈꾼다면 그 길로 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철밥통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사교육비, 서울의 비싼 집값 감당하려면 또 평생 안 쓰는 것도 아니니까 또 많이 버는 만큼 또 아무래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컨셉, 가이드라인은 이 책에서 잡아주고 세부적인 방법론은 본인이 찾아야 하고,
누가 자기 인생의 숙제를 전부 다 풀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령만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요령을 따라서 내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점수 관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원서 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운전처럼 영어도 이제는 국제화 시대에, 아니면 영어 공용화 시대에 함께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중학교 나오셨으면 다 내용 이해하시는데,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아 공부 골치 아파 이러고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아예 그냥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들이라거나 친구들에게는 이 컨텐츠를 좀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도, 공유 추천할 만해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 서행 차선에서 느릿느릿 달려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하는 부, 그것도 커다란 부도 아니고 그냥 조금 여유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 그 얘기가 이 얘기죠. Then someday when you are 65 years old you will be rich. 재래식 서행차선법을 따라서 가면 65살, 65세가 되어서나 좀 넉넉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 millionaire fast lane isn't a static strategy that preaches go by real estate. 부자라고 하는 추월 차선은 뭔가 아주 정적인, 틀에 박힌 고정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란 얘기죠. 고정적인 전략은 뭘 설교해야 되느냐 하면, preach 해야 되냐 하면 go by a real estate. 부동산을 사라. 가서 부동산을 사라. 아니면 부동산을 사러 가라. 뭐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법적으로 go라는 동사와 by라는 동사가 둘 다 나와서 이거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go를 동사로 보시고 by는 원형 부정사로서 부동산을 사러 가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Think positively.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게 다 스태틱 스트래티지라는 얘기죠. 재래식 고정적으로, 굉장히 정적인, 스태틱의 반대는 다이나믹이겠죠. 그래서 정적인 방법, 고지식한 방법, 융통성이 없는 방법, 그런 거겠죠.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해라. 이 얘기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해라는 얘기는 맞는 방향인데, 기존에도 이러한 얘기를 고리타분하게, 실제로 보면 부동산 사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사업을 시작해라, 이런 것들이 부자라고 하는 추월 차선에 들어서려는 사람들도 채택해야 될 방법론 같은데, 이거를 스태틱 스트래티지다, 약간 부정적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의 추월 차선은 그런 식의 뭔가 정적인, 고정적인, 고리타분한 방식이, 전략이 아니다. 뭐냐면 부의 추월 차선 방식은 a complete psychological and mathematical formula that cracks wealth code. 부의 규율을 cracks, 깨는 정도의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 같은 거다, 완전한 공식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and unlocks the gateway to the shortcut. 지름길로 가는 대문을 열어 제끼는 그러한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뒤로 가서 내용을 좀 더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저런 거, 이거 좋은 얘기인데, go buy real estate, think positively, start a business. 이거 좋은 얘기 같은데 이걸 스태틱 스트래티지로 보고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저자가 왜 그랬는지를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선진화된 방식은 뭐냐 하면 live richly today while young. 젊은 지금 풍족하게 좀 살아봐라, 그런 얘기죠. And decades before standard norms of retirement. 은퇴의 어떤 표준 공식과도 같은 몇십 년 걸리는 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오늘 당장 젊은 날 풍족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Live richly today while young and decades before. 은퇴에 아주 표준 공식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수십 년 더 빠르게 젊어서 지금 당장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You can win a lifetime of freedom and prosperity. 뭔가를 획득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 윈 같은 게 꼭 스포츠 경기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성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요.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윈으로 보셔서 You can win a lifetime. 뭔가 생애를 얻어낼 수 있는데 어떤 생애냐면 lifetime 어떤 생애냐면 of freedom and prosperity. 자유와 풍족함, 번영이 가득한 인생. 그거를 얻어낼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And it doesn't matter if you are 18 or 40. 지금 당신이 너가 18살이건 40살이건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도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책에서 정말 그러한 성취의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아주 구체적이고 모두에게 들어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대강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사업을 하고 있고 한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또 뭐 유튜브도 말하자면 유튜버의 또 다른 이름이 크리에이터잖아요. 뭔가 창조자 그런 개념으로 콘텐츠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부유함도 함께 창조하는 것이 유튜버 크리에이터여서 방향은 저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현재의 삶에 장밋빛 미래가 안 보이는 삶에 회의가 들고 조바심이 나고 걱정까지 느껴진다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만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시리즈를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answer is more about what you've been doing than what you haven't. 저자가 조금 특이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답은 오히려 어느 쪽이냐 하면 about what you've been doing.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 거기 쪽에가 더 열쇠가 있다 이런 얘기죠. Then what you haven't. 여태까지 안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부자가 아닌 거지 여태까지 안 했던 게 뭐가 있어서 아직 부자가 안 된 게 아니라는 얘기. 요거는 조금 색다른 조금 신선한 도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직 부자가 안 되고 계속 부자가 안 될 때 그래서 고민이라면 그 사람이 뭔가 부자가 되기에 해야 될 걸 안 해서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이 부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사점은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열쇠가 될 만한 그걸 안 해서 쪽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올바른 아니면 신선한 문제 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을 해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you are not wealthy, 지금 부자가 아니면 stop doing what you are doing.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멈춰라. 그거 계속하는 거 멈춰라. 일견타당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stop following the conventional wisdom. 재래식, 어떤 전통적인, 관습적인, 습관적인 지혜, 말하자면 고리타분한 지혜, 그걸 따르는 거, 그거를 멈춰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제시하는 지혜는 컨벤셔널하지 않다, 고리타분하지 않다, 구식이 아니다, 새롭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도 하죠.
상대를 깎아내려서 나를 치켜 세울 수도 있기는 하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현재까지 부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곧바로 부자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는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반문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커다란 도전 과제가 있기는 하죠. 추월차선으로 달리자면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러니깐 고수익을 올리자면 고위험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이긴 하죠. 상대적으로 고위험인 건 사실이죠. 모두들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 이런 쪽으로 가는데 대기업은 이미 정답이 아니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대기업 간다는 얘기는 중소기업 단가 후려쳐서 남겨 가지고 그걸 내 주머니에 넣겠다 하는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개념이니까. 또 정부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 대기업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기업에서 나와서 큰일을 도모하기가 딱히 쉽지는 않은, 물론 중소기업 나왔다고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는 다각도의 업무를, 다양한 업무를 다 체험을 해 보니까 하여튼 괜찮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독립의 여지는 훨씬 높죠. 실습이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중소기업들도 뭐 꼭 하청을 숙명으로 하는 그런 중소기업 말고 최종 소비재로서 시장에 자신이 맞닿아 있는, 그래서 자신의 마케팅 노력, 자신의 영업력으로 을의 위치가 아닌 오직 소비자 만족만 실현하면 자신의 경쟁력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면 충분히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5년, 10년 밖에 못 다닌다면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기본을 익히고 나와서 독립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야말로 내로라 할 만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다녔거든요. 공기업으로서 대한석탄공사, 태평양화학이라는 아무래 화장품, 현대자동차라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자동차라는, 지금은 르노에게 넘어갔지만 어쨌든 삼성자동차, 이렇게 대기업을 다녔지만 사이사이에 퇴직을 하고 나서 독립해 보려고 했을 때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들어갔던 윈앤윈 스포츠라는 양궁 제조회사는 지극히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말하자면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롯데상사, 이렇게 종합무역회사, 재벌그룹의 종합무역회사만큼 각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뭐 3개, 5개, 10개 소매업체, 거래업체가 있을 수 있고, 뭐 공항 픽업에서부터 뭐 숙박 어레인지부터 완전히 소형 기업이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는 완전히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나은, 대기업은 뭐 상사 주재원들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물론 열심히 의전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국제적인 네트워킹이 튼튼한 위네민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또 해외 영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딱 맞는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 최종 소비자까지 맞닿아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서 영원한 을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 독립에 있어서는 좀 스탠다드한 이상적인 바람직한 코스를 달렸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기회를 찾아라. 그런데 그 중소기업도 유념할 것은 동네 장사 아닌 거. 늘 제가 혼다 소이치로 사장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자신이 정비를 천하제일로 잘해도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까지 오지는 않는 거죠. 동네 장사라는 얘기죠. 뭐 치킨집 다 그런 거죠. 천하에 뭐 둘도 없이 치킨을 잘 튀긴다고 그래도 멀리 다른 도시에서 치킨 사러 먹으러 오는 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그 마인드를 살려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 세계화할 수는 있죠.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은데, 안 그러고 오직 동네 장사만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규모를 독립 아이템으로 사업군으로 그렇게 보지는 마르시고 세계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아이템을 찾아서
이렇게 수련을 하고서 빨리 달리면 이 책에서 말하는 5년 내에 넉넉한 부자 돼서 자신이 하던 사업 제대로 잘 팔아치우고, 그리고서 일찍 은퇴해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책이었고요. 계속 따라가면서 인사이트와 영어를 좀 더 실습을 하시고, 원서 보는 법 그런 거 좀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고, 번역서까지 같이 보시면 더군다나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시장이 완전히 국가별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영어는 아예 자신의 비즈니스 언어로, 생활 언어는 한국어, 비즈니스 언어는 영어, 이렇게 아예 생각하셔서 영어에 접근하시는 수련을 하신다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보시면서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좋은 결과 함께 이끌어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